강프로입니다. 자, 금양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 아침인데 일단 미증시는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뭐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썩 나쁜 편도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뭐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2차 전지도 최악의 상황을 거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에코프로 BM 이쪽에서는요. 2월 초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 구간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양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3월까지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가장 좋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관련된 호재거리나 악재거리나 그쵸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좋은 내용이 있기는 있죠. 뭐 4695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금양을 봐야 돼요.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에코프로 BM 그쵸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오늘 금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핵심 내용은요.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매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고 그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가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너무 입만 떠드는 입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식을 얘기하면서 입만 떠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실제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23일 어저께 거래일까지죠. 자, 그 기간 동안 세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570%입니다. 자, 같은 기간 내에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수익률은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고요.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은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갈 텐데 종목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 종목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요.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자,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 AI 반도체 특히나 뉴로모픽 쪽이죠. 2월 달부터 강세 구간에 들어왔었고 이 구간의 신고가를 만든 결과 돌파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5%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죠. 근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했고요. 저가에 매수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가에 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의 수익을 내고 단기간 큰 수익을 냈다는 점은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가장 주식시장에서 효율이 좋다는 걸 직접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앞서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쵸? 자, 그리고 뭐 다른 반도체 종목 군에 관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엑시콘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매수를 했죠. 근데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를 한 결과 3월 7일 날 15%의 수익을 내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다는 점. 다음 주에 반도체 쪽에 추가적인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요. 3월 11일 시장감에서 8시 53분 자람 테크놀로지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인증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진행된 거고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아크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그쵸? 반도체 쪽의 반등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서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32%의 수익 그쵸? 2주가 넘기지 않는다. 그쵸? 2주를 넘기면 매매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으로 매매를 하면서 지금 뭐 손절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소통방 와서 배우시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는 다 보셨죠? 돌파 구간. 자, 그럼 그 내용을 토대로 금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금양을 제가 왜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2차 전지 최악의 상황은 지나오고 그 과정 중에서 금양이 반등폭으로 보면 제일 많이 올랐다. 그렇죠? 이날 3월 5일 날 4695 배터리에 대한 발표가
에코프로가 나오면서 장중에 28%까지 강세를 보이고 종가는 24%에 끝나고 금요일 날은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고가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 그쵸?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다 움직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금양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려면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박살이 나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중에서 지금으로선 가장 크죠.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에코프로 BM이 생산 양 측면, 양극재 생산 양 측면에서도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뭐 실적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가치를 작년 7월 달까지 해서 58만 원. 여기서 곱하기 2 정도를 하면 딱 맞죠.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금요일 날 종가 시가총액이 27조입니다. 27조가 나왔는데 27조 곱하기 2를 하더라도 54조죠.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실적이 그만큼 따라 올라왔는가? 자, 실적이 안 되면 주가가 안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빠졌는데 그만큼 실적이 따라오기 위한 시간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즉 올라가는 주가는 성장주들 모두는요 무조건 비싸게 거래돼요. 비싸게 거래되지 않고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럼 금양은 어떨까요? 금양도 여전히 비싼 주식입니다. 그럼 반대로 테슬라는 어떨까요? 그렇죠? 테슬라는 올라가고 나서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니까 멀티플이 축소되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죠? 실적은 올라오고 주가는 빠진 상황이 됐을 때 저평가 구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평가 종목들은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건 완성차에 한해서입니다. 완성차가 아니라 배터리 쪽은 이 구조를 보시면 돼요. 벤츠, BMW 그쵸? 그리고 뭐 아우디는 요즘에는 조금 처졌으니까 여기 빼더라도 벤츠 BMW를 보면 굉장히 이 주목받던 기술이 있었습니다. 2010년 넘어가서 그게 GDI 엔진입니다. GDI 엔진. 그쵸? 그러니까 직분사 엔진이에요. 직분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젝터가 필요합니다. 인젝터를 어디서 만드느냐? 보쉬에서 만듭니다. 보쉬에서. 그러면 이 보쉬에서 만드는 인젝터를 가지고 BMW와 벤츠에서 이 인젝터를 같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벤츠와 BMW 시가총액을 합치더라도 보쉬의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판매량이나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세가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대세인 것은 맞죠. 근데 그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대세가 된다는 건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뭐랄까요? 뭐 세계적인 움직임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런 거고 이게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까지는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거고 이 성장 모멘텀에 대한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눌림목에서 매수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을 거쳐오고 반등을 확인했을 때 매수를 해라. 그렇죠? 왜?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니까.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끝입니다. 근데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제가 지표로 삼으라는 이유가 지금은 매수보다는 에코프로 BM을 지표로 삼아서 금양이나 관련된 다른 종목들 있죠. 2차 전지 관련된 다른 종목들을 사는 겁니다.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종목 보잖아요. 굉장히 시세 강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게 리튬 가격이 반등해서 아직 실적이 안 돌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적에 도른 종목들은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 많이 올라간 것은 맞잖아요.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채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거기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쵸? 우리는 기대치만 가지고 싸우는 게 가장 이길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시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에코프로 BM을 기준 네페스아크 같은 거 있죠. 돌파 구간의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32% 수익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타점에 의해서 진행됐을 때 나오는 거고 금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돌파 구간 매수했죠. 15% 수익 하루 걸렸습니다. 그 다음 또 매수
매수. 뭐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데 별로 상관없다. 에코프로 BM이 무너지면 저는 매도할 손절할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을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타점을 보고 있지만 싸게 살 생각은 없다.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할 거다. 이게 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가격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럼 가격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강한 시세를 낼 수밖에 없다. 어느 특정 시점을 지나면 그게 신고가예요. 왜? 돈이 들어온 것이니까. 돈은 왜 들어와요? 돈 먹으려고 들어오죠. 그럼 우리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돈을 움직이는 게 그게 답이다.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을 진행하는 타점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강한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건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강한 종목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